그 내가 한 수업 준비 프린트 2장을 너네한테 나눠줬잖아. 그거 참고하면서 아마 해결된 부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질문 나온 거 같이 한번 보면 일단 29번이랑 31번 할 거거든. 너네가 해온 부분에서는 29번에 보면은 이게 한 줄 정리랑 선지 4번이 이해가 안 된다. 이 지문이 쉽지 않은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보면 첫 번째 줄 For years 29번 지문의 첫 번째 줄이다. 그 수년간 많은 사이콜로지스트 그 심리학자들이 hold to 명사하면 무엇을 고수하다라는 뜻이 있대. 강하게 고수해 왔답니다. 그러니까 for years라는 기간이 설정됐잖아. 수년이라는. 그러니까 많은 심리학자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는 거죠. 뭐를 고수하고 있냐면은 믿음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대에서 동그란 거로고 여기서 대은 쓰임이 뭘까? 뒤에 구조를 봤더니 동격이죠. 어떤 믿음이냐면 핵심 있잖아. 이것도 가끔 나오는 표현인데 key to 여기서 to는 전치사야. 그래서 핵심은 근데 무엇에 대한 핵심이냐면은 부정적인 건강 습관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핵심이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믿음을 고수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갖고 있는 늦게 자거나 혹은 안 먹거나 많이 먹거나 이런 운동 안 하는 그런 부정적인 건강 습관 있잖아. 그거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대? 행동을 변화시켜야 된대.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그냥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봐. 이것은 more than values, 가치나 태도보다도 그 성격의 일부랍니다. 근데 이게 어떤 성격의 일부냐면은 그 바꾸기에 최상급이니까 가장 쉬운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심리학의 개념을 알면은 디스에 해당하는 거는 행동을 바꾸는 거거든. 앞에서 얘기한 to change behavior. 그러면 사람의 성격을 구성하는 게 총 3가지 정도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행동, 가치, 태도. 이 3가지 중에 세 번째 줄에 있는 행동, 가치, 태도 중에 변화시키는 게 가장 용이한 게 태도라고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이거든.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나 태도라는 거는 바뀌기가 쉽지 않잖아. 그게 한순간에 생긴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근데 행동이라는 게 가장 바꾸기 쉽다고 하네. 거기에 대한 이제 예시가 나오는 것 같은데 ingestive habit 이게 소화습관? 소화습관이라는 게 예를 들면 뭐냐면은 그 스모킹, 담배 피우는 거나 드링킹은 술 마시는 거다. 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다양한 그러한 그 식습관, 먹는 행동 같은 것들 있잖아. 결국에는 담배도 들이마시는 거, 술 마시는 거, 먹는 거 전부 다 음식물이나 어떤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끌어와서 소화시키는 것이니까. 이런 게 가장 흔한 건강의 그런 염려들이랍니다. 근데 이게 대상이 되는 거죠. 행동 변화에 대한. 보통 담배를 끊고 싶어 하고 술을 끊고 싶어 하고 이제 과식을 멈추고 싶어 하니까. 그 다음에 또 과정 중독이라는 것도 있어. 과정 중독 행동은 예를 들면 워커홀리즘.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지만 중독은 그게 학습 중독이든 일 중독이든 다 파괴적인 거다. 그 사람을 해롭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워커홀리즘, 일 중독, 쇼퍼홀리즘, 쇼핑 중독, 그 다음에 더 like는 기타 등등이란 뜻이야. like가 비슷한이라는 그 뜻이 있잖아. 그래서 비슷한 것 이렇게 돼가지고 기타 등등의 뜻이 되는 거다. 더 like가. 이러한 것들은 falls into 어디에 해당될 수 있냐면은 이러한 카테고리에 또한 해당될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해당된다는 건지. 근데 이 두 번째 지금 멘털 이미저리부터는 방법이야.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되는데?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거든. 정신적 이미저리 하면은 너네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야. 사과라고 하면 너네 머릿속에 사과가 떠오르잖아. 그런 것처럼 정신적인 형상 있죠. 근데 이게 통합이 돼야 돼. 무엇과 합해지냐면은 암시의 힘. 그러니까 떠올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암시의 힘. 이런 것과 결합된 정신적 이미지라는 것은 뭐로서 취급받냐면은 전제죠. 행동 의학의 전제.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미지로 머릿속으로 계속 떠올려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help는 준사역 동사죠. 사람들이 바꾸는 거를 돕기 위한 행동의학이죠. 부정적인 건강 행동이라는 걸 긍정적인 것으로. 원스가 지칭하는 건 바로 윗줄에 있는 behaviors라는 복수명사를 지칭하니까 원스는 맞는 거고. 그러면 나 이미지로만 떠올리면 되는 건가? 그러면 나 바꿀 수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지만 비록 이러한 테크닉이라는 게 그거 자체만으로는 변화를 만들 수는 없지만 조건이 붙죠. when으로. 사용이 될 때 뭐와 함께 사용이 되냐면 다른 행동의 modification, 수정 전략과 그 다음에 coping, strategy.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대처 전략이죠. 대처 전략과 함께 사용이 된다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효과적으로 증명이 될 것이라 합니다. 일부 사람들에게. 그럼 일단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언가에 중독이 돼 있다? 예를 들어 과식한다. 간식을 너무 많이 먹는다? 첫 번째, 자기가 이제 이미지를 떠올려야겠죠. 긍정적인 이미지일까? 간식을 그만 먹는? 잘 와닿지가 않는 예시가 없어서. 두 번째로는 행동 변화 전략? 이런 거 뭐 내가 과식할 것 같을 때 공간을 옮긴다든지 손을 닦는다든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행동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얘기하는 것 같거든. 선택지 얘들아 이거 선택지 4번에 when it is used인데 이시 지칭하는 게 뭘까? 무엇이 함께 사용되는 거냐? 디스 테크닉이죠. 바로 위에 있는 디스 테크닉. 디스 테크닉이 의미하는 건 필기 프린트에 내가 표시했듯이 멘털 이미저리고 선택지 5번 같은 경우에는 뒷문장이 이제 불완전하죠. does 뒤쪽에 목적 없으니까. 정신적 이미지라는 게 하는 것은 결국에 저번에 설명했듯이 what 주어가 what이고 마지막 주어에 해당하는 게 does나 do로 끝나면은 비동사의 보어인 reinforce에 to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정신적 이미지라는 게 하는 것은 강화시키는 것이랍니다. 새로운 desired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걸. 그럼 내가 생각하는 떠올리는 이미지가 보통이 아니구나. 그게 현실로 드러날 가능성이 있구나. 반복되는 이미지의 사용이라는 건 강화한답니다. 바람직한 행동을 더 강하게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수업 끝나고 내가 너네한테 그냥 가지 말고 수업 끝나고 뭐 할지 한번 이미지로 상상해보라고 하잖아. 그러면 실제로 드러날, 그게 현실에 드러날 확률이 높거든. 그것보다 더 직접적인 게 사실 글로 적는 거거든. 그러니까 항상 글로 적고 이미지 트레이닝하면서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기를 원하는지, 그러려면 일단 목적성이 있어야겠죠. 삶에 내가 어떤 곳에 가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를 정하지 않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31번 이거 솔직히 어렵거든. 왜 어렵냐면 31번이랑 그거 세포 관련된 게 왜 어렵겠어. 우리가 잘 보이지 않는 거잖아. 31번도 춤을 춰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말을 하는 건지 이미지로 떠올리지 못해서 힘든 거거든. 나 같은 경우에도 어렵고. 근데 일단은 닦은 거도 찾기가 어려웠을 텐데 아마 너무 손쉽게 그냥 숙제를 해온 거를 보여주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닦은 거 찾은 사람은 첫 번째 줄에 리밋? 이거를 아마 닦은 거로 찾아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첫 번째 줄 보면은 그 댄서들은 종종 너네가 그 댄서라고 한번 생각해봐. 춤추는 사람 뭐 수우파였나? 맞냐? 수우파인가? 그거 뭐의 줄임이지? 스트리트 파이트? 그거 뭔지 알죠? 댄서들은 종종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인답니다. 한계까지. 그들의 신체적인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답니다. 하지만 그 푸시, 밀어붙임이라는 게 대신 지시형용사죠. 그 밀어붙임이라는 게 미스가이디드, 잘못된데 만약에 그것이 어디를 향해지고 있냐면은 성취하는 것을 향하고 있다면은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키가 크다고 생각해봐. 너네가 한 180이 되는 거야. 그리고 발이 커. 긴 발이라는 건 결국 발이 크다는 거거든. 근데 발이 크고 키가 큰 댄서가 수행하기를 원하는 거죠. 반복적인 vertical, 수직의 점프, 위아래로 점프하는 거 있잖아. 그것도 to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서 그의 발을 이제 꼿꼿이 하는 거죠. 그 while in the air, 그 공중에 있는 동안. 그 다음에는 lowering, 낮추는 거죠. 그의 하이 힐이 그 발꿈치 뒤를 높이 하는 거잖아. 낮추면서 그의 발꿈치는 그쵸, 바닥으로 그 점프하는 사이에. 이게 그냥
키 큰 사람이 위아래로 점프하면서 그 발 뒤꿈치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냥 떠올리면 될 것 같거든? 그럼 키 큰 사람이니까 중력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당연히 이게 너무 어려울 거 아니야? 키 작으면 금방금방 하잖아. 애들도 점프 잘하듯이. 근데 그게 불가능하대. 얼마나 강하든지 그 댄서가 그 댄서가 얼마나 근육이 많던지 간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하지만 슈어트 푸티드 그 발이 작은 그런 댄서들은 어떠한 트러블 문제도 없을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키 큰 애는 불가능하고 키 작은 사람은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 결국에 여기서 대조되는 건 이게 리밋이나 컨스트레인 있잖아.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미지로 떠올리면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내가 있잖아. 이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은 여기는 능력 밖의 영역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럼 이 선이 컨스트레인이자 리밋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 밖의 것을 해내는 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신체적인 한계 때문이야. 신체적인 한계. 내가 키가 너무 큰데 어떻게 해? 능력 밖의 것을 그러니까 지금 키 큰 댄서는 능력 밖이지. 근데 키 작은 애는 능력 안에 있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이 경계를 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지 댄서들이 부상을 안 입는다고. 뭔 말인지 그냥? 신체적인 한계는 어쩔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전부 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이제 파악하고 그에 맞게 멘토들처럼 공부법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그쵸? 모든 사람의 역량이 다른 거니까. 근데 또 다른 댄서는 maybe struggling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도 있답니다. 그 완료하는 데 있어서 반바퀴 도는 것을 공중에서 결국에는 그 커넥션, 그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 있잖아. between A and B가 어디랑 되는지 알죠? rate랑 alignment. 그 빠른 회전 속도. 그 다음에 alignment 별표 단어. 정렬. 몸이 정렬되는 거죠. 딱 그 발레 하는 사람처럼. 발레리나처럼. 근데 이 몸의 정렬이라는 게 로테이션 엑시스 그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정렬. 와닿지 않아 뭔 말인지. 여하튼 춤추는 사람이 이해하려나? 이러한 연결성을 이해하는 것은 그녀에게 얘기해 준답니다.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여기서 갑자기 그녀는 누굴까? 헐해당하는 건 누구야? 그쵸. Another dancer를 얘기하는 거겠죠.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 Another dancer는 헐에서 위로 세 줄 올라가면 된다. 어떻게 성취해야 될지를 알려준답니다. 그녀의 그 돌기를 회전을 성공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경우에 이해하고 작업하는 거 있잖아. 컨스트레인트 한계에 대해서. 즉 한계라는 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그 경계겠죠. 그러니까 내가 답을 impossible이랑 no trouble로 한 거다.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칠판에 그린 것처럼. 근데 이런 한계라는 거는 부과가 되잖아. 선천적으로 부과가 돼서 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야. 신체적 한계인데 내 키를 어떻게 작게 만들어? 그 다음에 묘사가 되고 있잖아. 이런 한계라는 게 물리법칙에 의해서 물리적으로 안 된다고. 그쵸? 허용한답니다. 이해하고 작업하면 허용하는 거죠. 댄서들이 효율적으로 그쵸? 노력할 수 있도록 최소화할 수 있는 거죠. 잠재적인 그 부상의 위험성을. 뭔 말인지 이해하죠? 그럼 이해했죠? 그 다음 34번 일단 34번에 대한 질문이 그거였거든? 프락시에 대한 정의를 한글로 쓰시오 하면은 그 위에서 네 번째 줄에 구체적인 척도라고 쓰면 돼. 5할은 동격이거든? 결국에는 프락시는 구체적인 척도야. 구체적인 척도. 그러니까 척도죠. 척도. 프락시스는 척도. 첫 번째 줄부터 테크놀로지스트, 기술자들은 항상 on the lookout for, 찾고 있답니다. quantifiable, 그 측정할 수 있는 매트릭스 별표 단어, 측정 기준을 찾고 있답니다. 측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델에 측정할 수 있는 인풋, 정보라는 것은 그들의 생명줄이거든. 그러니까 기술자라고 하면 뭔가를 측정해서 모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어떤 기술자인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사회과학자처럼 기술자들은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답니다. 구체적인 척도라는 걸, 즉 프락시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도대체 그렇게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필요한데
목적은 진보를 assessing. 뭐 하기 위해서라냐? 평가하기 위해서죠. 아, 내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알려면은 그 프락시가 필요하대. 이러한 필요라는 건 수량화 가능한 프락시에 대한 이러한 필요성이라는 것은 만들어낸답니다. 편향이 얘들아 어딘가로 치우쳐져 있고 기울어져 있는 거다. 그 어떤 것을 측정하는 것에 대한 편향을 만들어낸답니다. 근데 이게 수량화하기 쉬운 것을 측정하는 것으로 편향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쉬운 것만 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측정하기 쉬운 것만. 하지만 간단한 매트릭스 측정 기준이라는 건 간단하게 수량화 가능한 건 우리를 further away from, 더욱이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거든. 중요한 목표로부터. 그러면 이게 선택지 4번이 답이잖아. 내가 지금 방금 해석한 문장을 나는 답의 근거로 골랐는데 What is measurable의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볼래? What is measurable의 네모가로가 아니라 네모를 표시하면 된다. What is measurable? 여기에 해당하는 게 내가 방금 해석한 문장에서 어디에 해당될까 얘들아? What is measurably? 더 important goals가 아니라 뭐냐? Bias toward measuring things잖아. 선택지랑 지금 똑같은 표현을 내가 1번 형광펜 친 곳에서 찾고 있는 거거든? 선택지 4번에 substituting 뒤에 있는 what is measurable이 결국엔 위에서 5번째 줄에 bias toward measuring things에 해당하는 거고, 선택지와 본문의 표현을 지금 비슷한 표현을 찾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선택지 4번에 what is meaningful이 있죠. 얘는 뭐에 해당하는 거야? The important goals. 위에서 7번째 줄이냐?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할 거라고 나는 믿는다. 되냐? 근데 이러한 중요한 목표라는 게 우리가 실제로 care about 되게 신경 쓰는 거잖아. 그리고 그것은 얘들아 중요한 목표가 선행사죠. 요구할지도 모른답니다. 복잡한 매트릭스를. 그럼 여기서 얘들아 complicated 매트릭스는 무엇이랑 대조될까?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complicated 매트릭스랑 대조되는 단어는 뭐야? simple matrix죠. 바로 위로 2줄 올라가면 너네 단순한 것만 하길 원하잖아. 나도 가끔 그럴 때 있고. 근데 의미 있는 게 복잡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는. 혹은 완전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마도 불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어떤 척도로 reduce to 환산하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완벽하지 않거나 나쁜 측정 기준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쉽게 fall 어디로 떨어질 수 있냐면은 그 착각 아래로 빠질 수 있다면 착각할 수 있다고 해석할게. 의역해서 fall under the illusion 착각할 수 있답니다. 근데 어떤 착각이냐면 대또 여기에서 쓰임이 뭐냐? 동격이죠. 아, 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좋은 목적을 위해서 뭔가 문제 해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착각에 들 수가 있대. 내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측정 기준이 나쁠 때는 여하튼 그런 착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실제적인 프로그레스, 진보는 만들지 않은 채로 그쵸? 의미가 있는 해결책을 향해서. 밑에서 4번째 줄. 그러면 측정 기준, 프락시의 문제는 뭘로 이어질 수 있겠어? 기술자들이 의미상의 주어니까 선택지 4번 대체하는 거죠. 측정 가능한 것으로 의미 있는 것 대신에. 그쵸? 오래된 속담이 얘기하듯이 아 이거 어려워 젠장. 밑에서 2번째 줄. 카운트가 얘들아 세다라는 뜻이 있고 중요하다라는 뜻이 있잖아. 중요한 모든 것이 의역하면 문맥상 알면 측정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중요한 모든 것이 측정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측정되는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건 조금 집에서 해석, 이거 내가 아마 해석 프린트에 넣지 않았나? 기억 안 나는데 이거 한번 천천히 한번 해석해봐라. 이거 이해한 사람 없어 실전에서 내가 봤을 때는. 36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 같은 경우에는 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젠장. 같이 한번 읽어보자. 그래도 내가 보기에는 이거 우리가 태아였잖아.
단일 세포였다가 이제 분화를 하면서 어떤 단계를 계속해서 거치는 것 같거든? 정말 알고 싶지 않은 영역인데 같이 한번 주어진 문장부터 보면은 한번 의미를 잘 파악해봐. 휴먼 바디, 신체의 발달이라는 게 근데 뭐에서 시작한 거냐면 단일한 세포에서 시작하는 신체의 발달이라는 게 많은 사례를 제공한답니다. 구조적 풍부함에. 근데 이 구조적 풍부함이라는 게 가능하죠. 언제 그러냐면 조건이 뭐냐면 그 반복되는 랜덤 변이의 생성이 또 나오네 결합될 때 랜덤이 아닌 선택과 결국에 뭔 말이야 요약하자면 그거죠. 인간의 몸이 발달하는 건 구조가 되게 다양한데 그 과정은 뭐냐면 랜덤과 랜덤 플러스 론랜덤 이거죠. 몰라 나도 젠장. 우리의 신체가 발달하는데 랜덤인 것도 있고 랜덤이 아닌 것도 있나 봐. 그 다음에 C번으로 넘어갈게. 답의 근거는 그 바디 디벨롭먼트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 주어진 문장에서도 첫 번째 줄에 디벨롭먼트 오브 더 바디라고 나오잖아. 그쵸? 조금만 집중해라. 시험범이니까. 시험범이 아니라도 너무 중요하죠. 관련된 단어를 다 알아가야죠. C번. 그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라는 건 from A to B 변화죠. 엠브리오 배아부터 성행까지 보여준답니다. 무작위의 활동이라는 것을. 그쵸? 세포 수준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랜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나봐. 신체가 우리의 신체가 신체와 관련된 질문이 많지 않냐? 아까도 그 춤이 신체와 관련된 거였잖아. 그리고 신체의 형성이라는 건 무엇에 영향을 받냐면 새로운 가능성에 영향을 받는답니다. depends on이 무엇에 영향을 받다. 근데 이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가능성이라는 것은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데 이러한 활동이 뭘까 얘들아? These activities는 random activities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과 coupled with 결합이 되냐면은 그러한 결과의 선택과 결합이 된다. 뭔 소린가? 난 모르겠다. 근데 그러한 결과라는 건 충족시킨답니다. 이전의 built-in 선천적인 기준에. 이 문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야. 몸이 발달하는데 막무가내가 아니야. 기준이 있어. 선천적 기준이 있고 그 안에서 랜덤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몰라 나는 잘. 밑에서 세 번째 줄. 항상 새로운 구조라는 것은 똑같은 말 반복하는데 그러면? 오래된 구조에 기반한다? 이 말인 즉슨 old structure는 결국에 built-in criteria 얘기하는 거고 막무가내가 아닌 거야. 그러면 우리가 뭐 눈도 3개고 코도 2개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근데 오래된 구조에서 새로운 구조는 오래된 구조에 기반한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모든 단계에서 선택이라는 거는 뭐를 선호하냐면 일부 세포를 더 좋아하고 others는 other cells를 얘기하는 거죠. 다른 세포는 제거해버린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답근거로 해서 제거한 거에서 살아남은 거니까 B번으로 가는 거거든. 그 살아남은 세포들이죠. 살아남은 세포들은 이제 이바즈 하는 거죠. 만들어내는데 새로운 세포를. 근데 새로운 세포라는 게 또 겪게 되는 거죠. 더 많은 라운드의 선택이라는 걸 계속해서 선택의 반복인데. 근데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 세포와 세포의 연장이라는 거는 유전적으로 선택된답니다. 발달 동안. 그러니까 면역 세포는 그냥 고정인가 봐. 그리고 위치적으로 선별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월한 것이 남는 게 아니라 자리 잘 차지한 애들이 남는 것 같아. 그쵸? 이거 자연 선택이랑 비슷하지 않아? 그 자연 선택이라는 것도 우월한 종에 남는 게 아니라 우연히 내가 그거 있잖아. 기린 예시 많이 들잖아. 내가 그냥 우연히 목이 길고 목이 짧았는데 어쩔 수 없이 환경이 키 큰 나무밖에 없으면 잎사귀가 위에 있으니까 그 목 긴 기린이 살듯이 세포가 남는 것도 내가 뛰어난 세포가 남는 게 아니라 자리를 잘 차지한 그러한 세포가 남는 것 같거든. A. 올바른 위치에 있는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결국에는 뭘까? 셀스 같죠. B에서 밑에서 세 번째 셀스. 그 셀스 자리 잘 차지한 셀스. 근데 이러한 얘들아 A에 in the right place 오른쪽에 있는 주격관계 대명사 that 보이죠? 걔 선행사는 뭘까? 도우즈죠. 그러니까 자리도 잘 차지하고 올바른 연결을 하는 그 세포가 자극되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세포들은 제거되는. 이거 뭐 인간관계랑 비슷한 것 같은데 사회생활? 자리 잘 차지하고 사람이랑 연결 잘 맞으면 살아남고 아니면 제거되는.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조각하기와 같다. 그쵸? 왜냐면은 조각이
돌이 원래 돌덩이를 나무덩어리를 조각한다고 해봐. 그러면은 우월한 조각이 밀려나는 게 아니라 그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성에 맞게 떨어지는 게 있고 남는 게 있는 것처럼. 그래서 비유를 하는 것 같아, 조각으로. 뭔 말인지 이해되죠? 이러한 자연스러운 결과 있잖아. 그러한 전략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커다란 variability, 변동성이랍니다. 개개인마다. 세포와 molecular, 분자 수준에서. 비록 커다란 스케일의 구조라는 건 꽤나 비슷할지라도. 큰 틀은 똑같은데 안에서 랜덤으로 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두 개인데 그 다 생김새가 다르듯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닌가라는 문과의 추측입니다. 틀릴 수도 있고. 그 다음 지문이 두 개 남았다 얘들아. 39번 같이 한번 봅시다. 39번 보면은 다 읽지 않을게요. 39번은 40번을 다 읽는 게 나을 것 같거든. 39번보다는 39번 보면은 첫 번째 줄 이거 나한테도 엄청 필요한 글인 것 같아. 너네한테도 그렇고. 인투이션, 그 직감이라는 건 참 너무 좋죠. 하지만 그것은 어렵게 얻어질 필요가 있답니다. 예를 들어 전문가들은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들의 발로. 결국에는 혼자서 즉각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 인투이션을 설명하는 거네. 인투이션. 직감이라는 게 얘들아, 너네 이제 새학년 됐으니까 새로운 친구들 만나면 직관적으로 받는 그 느낌이 있잖아. 근데 전문가들은 그런 게 있다고 하네. 그럼 도대체 왜 그러냐고 하면은 그들이 투자했기 때문이랍니다. 수천 시간을 학습과 그 수행하는데. 그쵸? 그들의 직감이라는 것은 결국에 데이터에 기반한 거야. 데이터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거거든. 수많은. 이거를 비유하면 너네가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것 또한 데이터에 기반한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2번에 이제 답이 되면 되죠. 오직 그때서야 그들은 그쵸,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거죠. In accordance with, 무엇에 따라서 그들의 내변화된 expertise, 전문 지식과 증거에 기반한 경험에 따라서. 여기서 only then에 해당하는 건 2번 문장의 앞부분이다. 노란색으로 표시해놨듯이. 하지만 우리와 같은 범인들은 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가 아니잖아. 비록 그들이 생각할지라도 그들이 그렇다고. are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they are 뒤에. they are experts죠. 특히나 아버지가 뭐 되게 남성들의 좀 성향이 그런 것 같아. 뭔가 전문가인 것처럼 어떤 부분이든지. 그쵸? 우리 대부분은 특히나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 다른 사람들과 소셜미디어에서 그 행동한답니다. 전문가와 비슷한 속도와 컨빅션, 신념 제공하면서 wide range of는 다양한이라고 해석하면 된다. 다양한 의견을 이제 제시를 하는 거죠. 심지어는 글로벌 크라이시스, 그 전 세계적 위기에 있어서. 근데 실체는 없는 거죠. 지식에 대한 실체 자체는 없는 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카더라죠. 카더라. 내가 SNS에서 봤던 카더라로 얘기한다는 거다. 4번의 오른쪽. 그리고 AI 덕분에 사실 이거 많이 이해가 안 되거든, 이 문장. AI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하거든. 우리의 메시지라는 게 전달되도록 관중에게, 청중에게. 근데 이게 어떤 청중이냐면은 더 그것을 믿는 경향이 있는 청중에게 전달되는 걸 확실히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챗 GPT가 답변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게 원천이 그냥 일반인이 쓴 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아무렇게나 SNS나 블로그나 거기에 썼던 게 챗 GPT가 그냥 끌어가서 그걸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경향이 있다는 거야. 우리의 딜루전, 착각이라는 건, 전문 지식에 대한 착각이라는 것은 강화될 수 있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필터 버블에 의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거거든. 내가 정시를 하고 싶어. 그럼 어때? 정시 성공법이라고 서칭하겠지. 그러면은 성공법밖에 안 나와. 실패는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비타민을 하루에 10알 먹으면 건강해진다고 믿는다? 그럼 뭐라고 검색하겠어? 비타민의 뭐 용법, 효능 이런 거 치면 다 자기가,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야. 확증 편향. 자기가 믿는 걸 검색해서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 내가 만약에 코로나 때 백신 안 맞고 싶어, 백신은 부작용 엄청 심해, 그러면 그것만 검색하니까 계속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 결국에 자기 세상에 갇힌 걸 얘기하는 거다. 이건 수능에도 자주 출제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흥미로운 경향을 갖고 있답니다. 그쵸?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더 find문요, keep, find, live. 사람들이 더 개방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와 같을 때 이거를 좀 바꾼 것 같은데 저 사람 나랑 비슷하네?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와 개방적인데 합리적이고 되게 분별력 있다. 비슷한 사람을 그렇게 더 생각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비슷해? 아 역시 현명해.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여당과 야당이 나뉘어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겠죠. 내 말이 맞고 나랑 똑같은 사람은 현명하다,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40 다 안 읽는다고 하고 다 읽었네. 근데 40번? 이거 어렵죠. 근데 아주 그 클리닉 양식에 아주 크리티컬한 부분을 쓴 친구가 있어. 일단은 그 요약문을 보면은 as the best amount of data 요약문을 보고 있다. 그 방대한 양의 데이터라는 게 저장되어 있잖아. repositories 그 저장소에. 근데 이게 선택지 1번 인간의 이해를 압도해 버린답니다. 압도해 버리는데 효과적인 그 도구는 근데 어떤 도구냐면 B번에 그 가치 있는 지식을 얻는 효과적인 도구라는 게 필요로 되는 거죠. 더 나은 그 의사결정을 위해. 이거 구조가 똑같다는 거야. 본문이랑. 왜냐면 overwhelm human understanding 있잖아. A에 해당하는. 그게 위에서 세 번째 줄에 exceeded our human ability로 뒤에 목적어까지 똑같아. 그쵸? 목적어까지 똑같아. 그러니까 요약문에는 human understanding인데 본문에는 human ability라고 표현돼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B에 가치 있는 정보를 얻는 것도 그 내가 위에서 한 7번째 줄인가 extract the valuable knowledge로 뒤에 목적어까지 똑같아. 이건 아주 valuable knowledge네. 아예 extract랑 obtain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마지막으로 이거 읽어보면 빠르게 그 성장하는 그 다음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라는 게 수집이 되거든. 그 다음에 저장되는데 커다랗고 많은 데이터 저장소에 훨씬 엄청나게 넘어서고 있답니다. 우리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도구 없이. 그러니까 챗 GPT가 나온 거잖아. 데이터는 방대한데 우리가 그걸 제때 찾을 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데이터라는 건 실제로 이렇게 해석하고 수집이 되는데 커다란 데이터에서 수집이 되는 데이터라는 커다란 데이터 저장소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은 데이터 무덤이 된다는 건 사용되지 않는다는 걸 이렇게 비교한 거겠죠? 데이터 아카이브라는 거죠. 거의 방문이 되지 않는? 너네도 프린트만 모아놓고 보지 않을 때 있잖아. 그럼 그건 프린터 묘지겠죠. 프린트 묘지. 모아놓기만 하고 찾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이라는 건 자주 만들어진답니다. 나데이 법비? 풍부한 정보의 데이터에 기반하는 게 아니라 근데 이게 저장이 되어 있거든. 데이터 저장소에. Rather, decision maker. 의사결정자의 그 본능. 단순하게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자가 도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추출할 가치 있는 지식을. 그럼 삼성이나 LG에서 하는 작업이 뭐겠어? 그 통계팀을 꾸리는 거죠. 데이터에 기반해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통계가 엄청 각광받고 있잖아. 통계학과가. 데이터는 이미 넘쳐나는데 그거를 제대로 추출하는 기술이 이제 각광받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건 숨겨져 있거든. 방대한 데이터에. 노력이라는 게 되어지고 있답니다. 발달시키기 위해서 그 전문가 시스템과 지식 기반의 기술을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챗 GPT밖에 떠오르지가 않네. 그리고 그것을 일반적으로 의지하고 있답니다. 그 사용자 혹은 분야 전문가의 그쵸? 수동으로 그 지식을 넣는 거죠. 그 지식 기반에. 그래서 챗 GPT 그거 문제 있는 거 알죠? 그거 되게 걔가 인종 편향적이고 국가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논란이 또 되고 있거든. 왜냐면 여하튼 결국에 이거잖아. 데이터를 바다라고 표현해봐. 그럼 그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려면 도구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라는 거야. 그 도구를 만드는 사람의 주관이 들어가서 그게 편향될 수 있다는 거야. 여하튼 그거를 발굴해내는 데 있어서도 밑에서 5번째 줄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라는 것은 그쵸? 편향과 오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코스틀리 형용사죠.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 그 넓어지는 그런 격차 있잖아. between 데이터와 정보 사이에. 데이터는 많은데 가치 있는 정보는 이제 추출해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죠. 이게 뭐를 촉구하고 있겠어? 체계적인 발전,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게 데이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데이터 묘지를 골든 너겟, 금괴로 변화시킬 수 있는 거죠. 지식이라는. 그러니까 묘지에서 금괴를 캐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데이터는 너무 많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죠?